한 시즌 정도 가자 작은 개울이 나왔다. 개울을 따라 조금 더 가니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에 미간이 저절로 구겨졌다. 개울 주변으로 어린아이 키만한 잡초와 풀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날벌레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청년이 코를 막고 냄새의 정체에 대해 물었다. 아이고, 이 냄새는 대체 무엇이냐? 어디 도살장이라도 있는 것이냐? 어떻게 알았지? 저기 뒤쪽으로 전부 축사와 도살장인데. 아이는 익숙한 듯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어떻게 도살장이 도성 안에 있지? 보통 도살장은 도성 밖에 있는 것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청년이 궁금하여 물었다. 원래는 성 밖에 있었는데 오래전에 높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기라 했다던데. 청년은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충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다. 당시 송이금에 쫓겨 국토의 절반 이상을 빼앗겼고 호시탐탐 고려를 노리고 있는 긴박한 주변 정세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권력 암투로 자중질환의 형국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으며 그 와중에도 백성의 민심은 외면한 채 하루가 멀다 하고 고기잔치를 벌여 그 소비가 엄청났다. 그래서 아예 도성 밖에 있던 도살장을 비록 도성의 최외곽이지만 도성 안으로 옮겨버린 것이다. 아이는 불이 우거진 곳으로 청년을 데리고 들어갔다. 조금 들어가자 다 왔다는 듯 뒤돌아보며 말했다. 여기 앉으면 이제 귀신도 찾기 힘들어요. 청년은 그 말을 듣고 털썩 앉았다. 이제 코가 적응을 좀 했는지 방금 전보다는 악취가 좀 덜한 것 같았다. 아이는 풀 밖으로 고개를 들고 사방을 한번 살펴본 후 청년에게 다가와 앉았다. 청년은 절뚝거리며 다가와 앉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쳐다보다가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다리 저는 사람 처음 봐요? 아이가 먼저 쏘았다. 만두가게 주인한테 어떻게 맞았는지 내가 좀 봐줄까? 아저씨 의원이요? 내 의원은 아니지만 장사꾼으로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 웬만한 병은 스스로 고칠 때가 많아 조금 볼 줄은 안다. 의원도 아니면서 내 다리는 만두가게에서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이런 겁니다. 아, 그런 것이었구나. 청년은 짧게 탄식했다. 그래도 다리를 한번 봐주고 싶어 말을 하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화제를 돌려 먼저 말했다. 조금 있다가 해가 완전히 지면 성 밖으로 나갈 건데 성 밖으로 갈 거지요? 내 원래 돈 받고 하는데 아저씨는 오늘 특별히 공짜로 해드리지. 고맙다. 그런데 내가 어딜 봐서 아저씨냐? 보아하니 내가 형님 뻘 정도 되는 듯하니 이제부터 형님이라고 불러라. 그래도 돼요? 그래. 그러자 아이가 씩 웃으며 말했다. 예, 아저씨. 청년이 어이가 없어 웃자 아이도 따라 웃었다. 웃고 있는 와중에 아이의 시선이 청년 옆에 놓여있는 검으로가 멈추었다. 아저씨,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 그럼 왜 도망쳐요? 나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모퉁이에 숨어서 계속 봤죠?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성문으로 안 나가요? 청년은 웃음을 한번 짓고는 말했다. 녀석 말재주가 조금 있구나. 너도 관군을 피하고 성문으로 드나들지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아와 피차일반 같구나. 아저씨가 만두를 사줘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어두워졌으니 이제 가요. 아이는 말을 끊고는 이내 일어섰다. 청년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앞장선 아이를 따라갔다. 악취가 개울을 건너는 내내 코를 찔렀다. 개울을 건너니 성벽이 점점 가까워졌다. 보름을 닷새 앞둔 달이 비교적 환하게 비추고 있어 금음때보다 움직임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말 성벽이 감시대가 없는 구간이 있었다. 그런데 청년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성벽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벽을 통과할 비상한 재주라도 있는 것인가? 두 사람은 어느덧 성벽 앞에 멈추어 섰다. 아이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무성이 자라나 있는 풀들을 조심스럽게 헤쳤다. 그러자 바닥에 나뭇가지와 풀무더기가 나타났다. 그것을 치워내자 작은 구덩이가 나왔다. 사람이 여기까지 직접 걸어와 밟아보지 않고는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감쪽 같았다. 아저씨는 여기 잠시 기다려요. 아이가 먼저 바닥에 난 구멍으로 들어갔다. 차 한 잔 마실 시간 정도 지나자 아이가 구멍에서 다시 나왔다. 아저씨, 반대편 구멍에 닿으면 인기척이 없을 때 나가고 나가면 건너편 숲으로 가면 돼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구멍으로 들어갔다. 생각보다 폭이 매우 좁았다. 양쪽 어깨가 바닥과 천정에 닿아 있어 군뱅이처럼 기어가는 내내 흙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실제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마치 길고 긴 동굴을 빠져나온 듯 상쾌한 성 밖의 공기가 여간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다. 청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반대편 숲으로 들어갔다. 얼마 안 있어 아이가 빠져나온 구멍을 원래대로 손봐놓고 청년이 있는 숲으로 들어왔다. 아저씨 안 갔어요? 기왕 이렇게 어두워졌으니 오늘 너한테 하루 의탁해도 되겠니? 나는 집이 없는데.
물통을 채울 개울 정도는 있겠지?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럼 같이 가요. 근데 정말 아저씨가 잘 곳은 없어요. 알았다. 아이는 마치 밤에도 대나처럼 다니는 들짐승처럼 달빛도 들어오지 않는 우거진 숲길을 능숙하게 걸어갔다. 몇 리를 걸었을까? 한참을 가고서야 멀리 어둠 속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불빛을 따라 가다 보니 작은 터가 나왔다. 터 중앙에 버려진 것 같은 무덤이 있고 그 주변으로 나뭇가지를 대충 엮어 만든 움막이 10여 개 정도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아이는 그중 유일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움막으로 뛰어갔다.